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며 코스피가 7,000선을 되찾았는데 개인과 기관은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시면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오늘 증시 보고 오랜만에 웃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7,000선을 되찾았거든요. 장중에는 7,200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에서 출발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17거래일 만이에요. 그리고 이 상승의 중심에 바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오르며 28만원대로 올라섰었거든요. 그동안 지루하게 눌려있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등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주가는 오르는데 정작 개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동안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지난주만 봐도 개인이 코스피에서 무려 7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그 규모가 3조 5천억 원이 넘어요.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파는 쪽에 섰거든요. 그럼 대체 왜 주가는 오르는데 이들은 파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바로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은 오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한 주 코스피가 무려 11%나 급등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오르니 그동안 물려있던 개인들이 본전을 찾고 파는 겁니다. 연기금 같은 기관도 많이 오르면 비중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게 원래 습성이에요. 무슨 악재가 터져서 파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익을 챙기는 자리인 거죠. 그럼 이들이 파는데도 왜 주가는 오를까요? 바로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며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6조 원이 넘는 돈을 순매수했거든요. 개인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간 자리입니다.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이 외국인의 매수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를 팔던 외국인이 저평가 매력을 보고 다시 돌아온 흐름인 거죠. 그럼 외국인은 왜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사는 걸까요? 바로 삼성전자에 조용히 진행되는 진짜 반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면 다들 메모리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파운드리라는 사업입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인데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대반전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에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반도체 이야기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삼성전자에 지금 어떤 기회가 열렸는지. 둘째, 라이벌 애플의 복귀가 무슨 뜻인지. 셋째, 이 반전이 언제 숫자로 확인되는지까지요. 먼저 파운드리가 왜 삼성전자의 약점이었는지 짚어드릴게요. 이 시장에는 대만의 TSMC라는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위탁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이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 손님들이 대부분 이 회사에 일을 맡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하지만 이 회사에 한참 밀렸던 자리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스스로 반도체도 만들고 완제품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기술이 새어나갈까 걱정해 일을 잘 안 맡긴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 이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절대 강자인 TSMC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 주문이 폭발하면서 이 회사의 주문이 너무 몰렸거든요. 주문이 넘쳐서 생산 공장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의 가장 앞선 이 나노 공정은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3년 뒤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큰 손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한 자리인 겁니다. 그럼 이 완판이 삼성전자의 왜 기회일까요? 인기 맛집에 사람이 몰려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 비슷한 가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TSMC가 꽉 차니 큰 손님들이 두 번째 선택지인 삼성전자를 찾는 자리인 겁니다. 게다가 수요가 넘치니 위탁 생산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요. 가장 앞선 공정의 반도체 원판 가격이 최근 2년 사이 30%나 올랐거든요. 손님도 늘고 가격도 오르니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파운드리의 단비 같은 흐름인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잡은 대형 고객을 짚어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겼는데요. 계약 규모가 무려 23조 원에 이르고 2033년까지 이어지는 대형 계약입니다. 10년 가까이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두뇌를 만드는 퀄컴도 올해 초 5년 만에
삼성전자에 다시 물량을 맡겼어요. 한 번 떠났던 손님이 돌아왔다는 건 삼성전자 기술력이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삼성전자의 오랜 라이벌 애플의 복귀 신호입니다. 애플이 삼성으로 돌아온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애플은 자기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 칩을 직접 설계하는데요. 그동안 이 핵심 칩의 생산을 무려 11년 동안 TSMC에만 맡겨왔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단 한 번도 이 핵심 칩을 안 맡긴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애플이 다시 삼성전자를 찾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거죠. 애플의 복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어드릴게요.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손님입니다. 품질 기준이 워낙 높아서 애플에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보증수표입니다. 그 애플이 삼성전자의 핵심 칩을 다시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11년 만에 애플의 핵심 칩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복귀하는 셈인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기술력이 TSMC에 견줄만 하다는 걸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까다로운 애플이 인정했다는 소문만으로도 다른 손님들이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애플 경영진이 삼성전자 미국 공장을 방문해 협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무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테일러 팹입니다. 테일러 팹이 뭔지 짚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라는 도시에 짓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입니다. 2022년에 착공했고 투자 규모만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에 이르는 자리예요. 그동안 준비를 거쳐 올해 말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있게 밝힌 공장입니다. 그럼 이 미국 공장이 왜 그렇게 강력한 무기일까요? 바로 미국 손님들에게 지리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퀄컴 모두 미국 기업이라 자기 나라 안에서 칩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미국 안에 최첨단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가 딱 그 수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도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 바로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2나노 공정 수주 과제 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수주가 2배로 늘었다는 건 손님이 그만큼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일감이 없어 적자를 보던 사업에 일감이 쏟아지는 흐름인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장 앞선 공정으로 새 칩 양산을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이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숫자가 이 반전을 증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개미분들이 꼭 아셔야 할 관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수율은 만든 제품 중에 제대로 된 정상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100개를 만들어서 70개가 정상이면 수율이 70%인 거예요. 이 수율이 높아야 손님이 안심하고 큰 일감을 맡깁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나노 수율을 70% 넘게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율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하는 자리인 거죠. 그럼 이 파운드리 반전이 언제 숫자로 확인될까요? 바로 다가오는 10월 초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적자였던 이 파운드리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초 실적에서 이 흑자 전환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약점이라 여겨지던 사업이 강점으로 바뀌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적자를 내던 사업이 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뀌면 회사 전체 이익도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말로만 듣던 반전이 성적표로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애플의 핵심 칩 수주가 실제로 성사되는지 보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올해 말 테일러 팹이 예정대로 가동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노 수율이 70%를 넘어서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10월 초 실적에서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확인되는지까지요. 이 네 가지가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시장은 결국 회사의 본질을 따라 움직이는 원칙이 있어요. 오늘 짚어드린 파운드리 대반전과 대형 고객의 복귀는 그 본질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반전이 있어도 시장은 여전히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다음날 주가가 빠지면 마음은 다시 무너지시잖아요. 결국 이 흔들림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건 나만의 기준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며칠 사이 주가가 쭉 빠지면서 파란 계좌 들여다보다 한숨 쉬신 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밤에 잠설치신 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멈칫하신 분, 지금 딱 그 심정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무섭게 빠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장 내일 내 계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공포에 못 이겨 오늘 던진 사람과 기준을 갖고 버틴 사람, 다음날 아침 그 자리가 바닥이었던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문제는 그 순간 나를 잡아줄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급락이 나오면 큰 손들은 진작에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고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공포에 휩쓸려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곤 하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죠.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신호이고 뭐가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 하나로 깨어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개미와 큰 손의 판을 가르는 셈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이 직접 세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요즘 채널이 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자료도 저마다 다 다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반도체 주도주가 궁금하고 어떤 분은 하락장 대응이 급하고 어떤 분은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여러분이 요청 주셨던 것들을 전부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6가지입니다. 첫째, 2부 코스피 2만 시대. 둘째,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알림. 셋째, 반도체 ETF 정보. 넷째, 하락장 대응 가이드. 다섯째, 코스피 코스닥 히든 종목 가이드. 여섯째, 내 종목 진단받기. 이렇게 각각의 성향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2가지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장 대응 가이드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자료죠. 대부분의 개미들은 하락이 오면 그제야 어떡하지 하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는 지금처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크게 흔들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자 판단이 안 설 때 꺼내고는 자료예요. 지금이 나눠 담을 자리인지 아니면 잠시 지켜볼 자리인지, 현금은 얼마나 쥐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걸 미리 기준으로 잡아두면 급락이 와도 공포에 휩쓸려 파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뿌리째 뽑히는 개미가 될지 버티고 서 있는 개미가 될지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자료죠. 두 번째는 내 종목 진단받기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 지금 버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객관적인 진단이죠. 내 평단이 지금 어디쯤인지, 비중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멘탈이 흔들릴 정도는 아닌지 이런 걸 하나씩 짚어서 지금 내 포지션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등급으로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에 끌려다니면 결국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진단이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유료 상품이 아닙니다.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종목 사라 팔아라 찍어주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 그런 걸로 마음고생하신 개미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달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보실 수 있게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셔도 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갸웃하십니다. 공짜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한번.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구조인 거죠.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아까 그 6가지 자료가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2개가 필요하면 2개, 다 필요하면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해주시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딱 필요한 자료들만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고 심지어 제가 무료로 드리는 자료를 돈 받고 대파는 분들, 또 유료방으로 끌어가려는 업자들까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실제 구독자분이 맞으실
맞으신지 확인차 한번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건 우리 개미분들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은 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절대 강자 TSMC의 이 나노 공정이 2028년까지 완판되면서 갈 곳 잃은 큰 손님들이 삼성전자로 몰려오는 흐름입니다. 이미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 물량을 잡았고 5년 만에 퀄컴이 돌아왔으며 11년 동안 등 돌렸던 애플까지 복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올해 말 가동될 미국 테일러 팹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자리고요. 올해 이 나노 수주가 2배로 늘면서 반전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10월 초 실적에서 파운드리 흑자 전환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좋은 반전도 결국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온전히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신호들이 하나씩 확인되는 걸 기준 삼아 차분히 지켜보시면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추세를 보면서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